삼성전자 주가는 대부분과 반도체 경기하고 주가가 같거든요. 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최근에 물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OECD 선행지수가 증가한다. 그거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도 부분적으로 회복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 삼성전자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비중이 2018년에 18%였어요. 근데 올 1월에서 9월까지 보니까 14%로 비중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대신 그 자동차 비중이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우리 반도체 비중이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그건 사실 중국 때문이죠. 우리 반도체 수출 40%가 중국으로 가고요. 15%가 홍콩으로 갑니다. 우리 55%가 중국, 홍콩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줄어들었죠. 예를 들어서 2018년에 우리 수출에서 중국 비중이 27%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올 1월에서 9월까지 보니까 2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9월, 10월 수출 통계를 보니까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늘어나면서요. 10월부터는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중 패권 전쟁하면 물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하면 사실 서로가 나쁜 거죠. 2001년 중국이 WTO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하면서요. 저임금을 바탕으로 미국으로 얼마나 많은 상품을 수출해 줬습니까?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절반이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산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해서 번 돈 가지고 미 국채를 사줬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도 싸게 소비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국채 사주니까 금리 낮고 집값도 주가도 오를 수가 있었죠. 중국은 미국으로 수출해 가지고 수출로 경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서로가 좋았었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사실 너무 빨리 커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할 때 중국이 세계 GDP에 차지하는 게 4%였어요. 그런데 2021년에 무려 18%까지 늘어납니다. 미국 비중은 31에서 24%까지 떨어지죠. 중국 GDP 비중이 같은 기간에 18%로 무려 76%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중국이 이렇게 커지니까 결국 미국이 자유무역에서 후퇴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무역이 위축되고요.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도 특히 중국으로 수출이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수출이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수출 중에서 차지하는 아세안 비중이 18%고 인도 비중이 현재 3%밖에 안 되는데요. 추세 보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세안하고 인도 수출 비중이 21%로 중국이나 미국보다도 더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이 앞으로 아세안이나 인도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이쪽으로는 수출이 별로 낙관적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수출이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주가는 대부분 그 반도체 경기하고 주가가 같거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그 이익이 좀 늘어나면서 주가도 좀 올랐지 않습니까? 작년 말에 비해서 최근에 물론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예,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증가한다. 예, 그거는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도 부분적으로 회복되는데요. 그게 수출에서 먼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우리 수출이 큰 폭 감소한 거는 중국으로 반도체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9월, 10월 수출 통계 보니까 마이너스 폭이 많이 줄어들고 금액 자체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아마 그 삼성전자 주가도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제가 삼성전자 뭐 강의도 올해 몇 차례 갔습니다만은 가서 깨달은 거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예정된 투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다 하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때 자기가 잘한 분야에 투자한 기업은 경기라는 게 늘 사이클이 있거든요. 경기가 회복 시기에 이익이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삼성전자 기타 그 반도체 주식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어려운 시기에 삼성전자가 예정된 반도체 투자는 다 했죠. 초격차를 유지해야 된다. 이게 삼성전자의 경영 방침 아닙니까? 특히 뭐 이번에도 뭐 계열사한테 20조까지 빌려가지고 계속 그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도 삼성전자가 R&D 투자를 특히 그 이건희 회장 때 많이 했었습니다. 과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CEO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재계열치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 그런 그 유명한 CEO들이 재직했을 때보다도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끌 때 그때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다른 어떤 CEO 재직 기간보다 시가총액이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만큼 투자를 하고 경쟁력을 갖춰왔다는 겁니다. 예, 아세안에서 반도체 생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인도도 생산 아직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세안 어떤 국가도 생산 못하고 있죠. 예,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꾸준히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이죠. 예, 제가 뭐 한 10여 년 전에 베트남 갔을 때는 베트남 1인당 국민소득이 $1,500였거든요. 근데 지금 $3,000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젊은 인구 구조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 인도 국가들이 이런 나라들이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 못할 뿐만 아니라요. 예, 대부분의 자동차, 뭐 전자제품 이런 것들도 아직 생산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자동차, 예, 특히 제가 얼마 전에 그 인도를 가봤을 때는 인도 길거리에 거의 다 자동차가 일본산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현대가 기아 전기차가 인도에서 그 시장 점유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는 아세안 시장에 뭐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 꾸준히 수출이 늘어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중국하고 대만과의 문제인데요. 예, 사실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누구도 모르죠. 예,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에서 세계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예, 미국 권력이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생한 거죠. 뭐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미국 국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지금 분산되는 시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수가 있죠. 예, 그렇게 되면은 TSMC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이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극단적인 시나리오라 그런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투자하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절대적으로 삼성전자는 경기 관련주다. 우리 선행지수, OECD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된다는 건데요. 지금 둘 다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선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행지수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선행지수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고점에서는 약간 선행하고요. 저점에 비해서는 삼성전자 주가가 약간 선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주가가 다른 모든 경제 변수에 선행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좀 선행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수출이 증가하죠. 그런데 증가율은 차이가 있죠.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은 반도체 수출이 제일 많이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수출도 좋아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죠. 이런 것도 세계 경제가 좋아하면 물종량이 늘어나니까요. 배에 대한 수요, LNG선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세계 경제가 좋아지면 모든 품목의 수출이 증가를 해요. 그런데 증가율 차이는 그동안 많이 감소했던 경기가 나빴을 때 많이 감소했던 반도체 이런 것들이 수출 증가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죠. 최근 무역협회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과거보다 환율 영향이 좀 줄어들고 있더라. 그런데 미 달러가 강세해 보이면요. 우리나라 환율만 오른 게 아니라 엔화가 더 많이 최근에 올라버렸지 않습니까? 엔화도 약세, 중국 위안화도 약세. 그러니까 환율 수출 영향은 과거보다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돈 가치만 많이 떨어지면 수출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위안화나 엔화 이런 거하고 같은 별로 떨어지면 환율은 수출에 별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 봐도 수출에 영향을 주는 거는요. 세계 경제 수요예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라는 겁니다. 제가 저를 사칭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매주 신고하고 있는데도 계속 생기고 실제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제가 오피셜 스터디 다른 데 가서 공부하지 말고 여기서 같이 공부하시자 이걸 만든 거거든요. 여기서는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매일매일 데일리 경제라고 여러분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경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제 발표되는 경제지표나 그냥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 이 중요한 경제지표가 발표됐을 때 이 의미가 뭐고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일부 경제 변수는 제가 전망해 가지고 앞으로 이 경제 변수,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신문을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신문에서 그날 주가에 영향을 주는 변수보다도 우리가 추세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런 기사들 좀 소개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간으로는 주간경제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 어떤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보다 좋았다 나빴다 주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발표되는데 시장 예상치는 얼마고 이게 우리 주가 금리 환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것을 매주 자료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으로는 큰 세계 경제 흐름, 우리 경제 흐름을 판단해 가지고 이런 시점에서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융회사 다니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을 봤는데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시대의 흐름에 당하지 말자. 개인한테 당하면 일부 자산을 잃을 수가 있지만 시대의 흐름에 당하면 모든 자산을 잃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시대의 흐름, 그중에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요. 2021년 상반기에 코스피 3,300 넘고 삼성전자 9만 원 넘었을 때 코스피 4,000 이야기 나오고 삼성전자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선행지수는 꺾이고 있었어요. 선행지수가 꺾이면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지는데 어떻게 주가가 오르고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요.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는 것보다 6만 원대에 더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흐름을 아셔야 되고요. 물론 경기가 나빠질 때도 일부 종목은 오를 수가 있죠. 그런데 경기가 나빠지면요.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같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종목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거시경제 흐름을 꼭 아셔야지 자산 배분을 우리가 적절히 할 수가 있고 리스크 관리도 할 수 있고 수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